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문화도시 부평 시민포럼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몰랐는데 눈과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그걸 뚫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부평 행사에 시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원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셔서 참석이 예상되어 있어서 자리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눈과 비가 우리 문화도시 부평을 좀 많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부평의 지역명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도리도리 하시네요. 우리 부평의 부는요, 풍요로울 부, 그리고 평범할 평. 이렇게 이 두 글자를 오늘 이 자리에 빗댄다면 이 평범함이 정말 풍요롭게 모든 이들에게 다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민포럼 공연은요, 지난 11월에 진행된 시민포럼에서 우리 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제된 여러 의제들 중에서도 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의 문화도시 부평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론과 사례를 설명하는 전문가 발표에 이어서요. 또 장애인과 함께 완성하는 화려한 비보이 무대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요.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럼 시작에 앞서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부평구 문화재단 이찬영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눈과 비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문화재단 이찬영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본격적으로 포럼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요. 울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배은진 소장님입니다. 3년간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부평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겠는데요. 평소 우리가 생활했던 이 부평의 모습을 장애인의 시선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배은진 소장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네? 네. 저는 울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은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주제는 여기 보신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부평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제가 지내는 곳이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 제가 휠체어 타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집 근처를 다닐 때는 중간에 있는 전동 바이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집 주변에 뭐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가든지 저렇게 가서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멀리 강의를 온다거나 할 때는 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저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바퀴가 달려 있죠? 네. 저의 이동 수단이고 제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이렇게 바퀴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저의 시선으로 부평을 바라봤던 모습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굴포천입니다. 너무나 예쁘죠? 네.
여기는 벚꽃이 흐느러지게 피는 4월입니다. 저희가 부평의 지속발전협의회의 문화복지 분과에서 올해 4월에 다 같이 한번 이 굴포천을 즐겨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워킹 투어로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진의 모습이 어디에서 바라본 시선입니까? 위에서 봤죠. 그게 제가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이동을 하자고 했지만 한 그룹은 이렇게, 비장의 그룹은 밑으로 내려가서 걸으면서 그 벚꽃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돌다리도 건너는 모습이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안전한 인천 여성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도로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다봤죠. 저기 계신 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나, 돌다리를 건너고 있네, 우리는 왜 가지 못할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왜 가지 못했을까 해서 봤더니 경사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경사로로 내려가면 다시 굴포천이면 이제 부평구청 쪽인 거죠. 부평에서 삼산동까지 가야 되는데, 갔다가 삼산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의를 했을 때 우리는 부평 박물관을 가야 되니까, 역사 박물관 가야 되니 그냥 위에서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했지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대표하는 환경이고 너무나 멋진 곳에 함께 이동하고 함께 즐기고 누리고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첫 번째로 제가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저희 집 제가 사는 곳은 인천 계양입니다. 보이시죠? 벚꽃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 혼자서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그래도 조금은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환경은 결국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도움을 최소한으로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센터를 어쨌든 알려야 되니까, 네, 부평구청이 가까이 있습니다. 삼성플라자 가까이 있어서 골목에 있는데 저희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남성 장애인 화장실, 여성 장애인 화장실, 저희 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 주변을 찾아봤을 때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 부평구청 5번 출구로 해서 역사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리는 한 350m로 해서 한 6분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신호등도 건너야 하고 지하철 내려가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이 거의 10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다른 건물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독해야 되죠. 또 그리고 열 체크해야 되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제가 여기까지 가야만 했을까? 자, 보이시죠? 네.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물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요. 휴지 또는 아니면 물통,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는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이용하시오,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여의도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도착해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근데 그곳에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은 열려 있지만 토, 일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차를 이용해서 결국 장애인 단체가 있는 빌딩으로까지 이용해서 했고, 세 번째는 저렇게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곳을 닫아 놓고 또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건물을 찾기 이전에
역사를 찾아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2015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 또는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은 필수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넓게 그리고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의 화장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장애인들이 왜 화장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그 이유는 어느 건물에 가도 몇백 명이 일을 해도 그 공간에 화장실은 딱 하나라는 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지하철역이 가깝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20분, 30분 헤매고 다녀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자, 우리 횡단보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에 단차가 높아서 연석이 너무 높다 보니까 휠체어를 저처럼 수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그곳을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경사까지 있으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겠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당사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단차가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바퀴를 이용한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 또는 자전거 아니면 우리 이렇게 리어커를 끄시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어디예요?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일상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용하는 당연한 시설의 편의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도 다 당연히 줄을 서서 이용하는 구조가 됐죠. 우리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어디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옆에, 뒤에. 네. 저도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거울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 저를 따라와서 지금 시선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면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곳이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사람이 없을 때는 돌려서 나오는 방향을 하지만 대부분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형태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타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리려고 하는 분들을 저 거울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중간에 보시면 부평구청 역사 5번 출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찍은 건데요. 안에는 거울이 없지만 위에 보시면 동그란 미러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뒤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려야 될 곳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울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봤었던 세월이 있었죠, 저도. 네. 자, 여기는 어디냐면 또 부평구청 역사입니다. 네. 역사 안에서 저희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보치아 경기를 했었어요. 시합도 하고 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근데 2020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이곳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 인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연습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저희가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센터 내에 교육실에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는 보치아 팀이 5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팀이 저희 센터 회원님들이셨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 점점점 할 수 없게 됐고 올해는 좀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저희가 다시 구청 역사에다가 문의를 했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이 지금은 해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습만 하고 시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알아봤습니다. 부평구에 구민을 위한 체육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부평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전화를 했을 때 장애 성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연락을 했을 때 둘 다 안 됩니다. 장애인 체육회에 연락을 하십시오. 장애 체육회 어디 있습니까? 연수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치아 경기는 실내 경기입니다. 실내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 5개 팀 있는 곳들은 다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그곳에서 다 나눠서 하고 계시고 저희 부평에 있는 체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부평구에서도 우리 장애인은 병원만 다니면서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올해 개최했습니다. 서울에 보치아 대회, 중증장애인 보치아 대회 개최를 했고 여기는 성북구 구민체육센터에서 했고요. 또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청 안에 있는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 팀 중에서도 동대문구청에는 참여해서 전국대회까지 연습을 하는 기회도 마련이 됐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체육시설을 확대되어서 부평구 안에서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대화를 한번 그냥 읽어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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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옆에 이제 봐주시면 이쪽은 제가 친구들과 하는 대화입니다. 자, 우선은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화에서? 네. 제주도 가자인데 환경에 대한 질문. 네. 가고 싶은 곳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 그러면 부평구에서 우리 맛있는 집 찾아갈 때 네. 찾아갈 때 역시 맛있는 집에는 계단이 2-3개. 네. 또 먹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니 턱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들이 갔던 식당에 또 가는 상황. 네. 저도 그래서 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출연하는 곳은 항상 일정하게 같은 곳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 부평이 문화 도시로 하면서 문화는 결국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은 가장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 법률로 제정되었듯이 처음부터 누구나 가능하게끔 이동 가능하게끔 시설을 만들면 나중에 굳이 추가 비용 없이 처음에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면 나중에 비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만들 때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는 당사자들 또 아니면 유아차를 유아차 함께 다니는 부모님들이 참여하면서 그 환경에 조금 더 예민하게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는다면 전문가 아닌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면 더 괜찮은 환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잠가 놓지 말고 쌓아 놓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살피면
그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게끔 감수성을 좀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아까도 LF도 보셨죠. 처음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누구나 가능한 시설이고 편의시설 된 것처럼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할 수 있는 환경이 부평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이렇게 눈과 귀를 뚫고 이렇게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처럼 계속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참여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발언해 줄 수 있도록 교육과 그런 것들이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면 좋겠다입니다. 부평에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역시 함께 해주시는데 1인자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은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 그리고 여러 편의 시설들, 대중 시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청결도만 좀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잠가 놓는 거야? 왜 쌓아 놓는 거야? 이렇게 좀 분노가 조금은 느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시설들이 사실 소장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 구민 모두에게 편리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배은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경작업소 울의 기아미 실장님께서요. 모든 어린이들이 누리는 평등한 놀이공간, 통합 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요. 국내 최초 통합 놀이터죠. 꿈틀꿈틀 놀이터의 설계부터 가까운 연수구의 UD 디자인 적용 모델 이야기까지 통합 놀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기아미 실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리허설보다 더 눈부시네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작업소의 기아미 실장입니다. 네. 네. 저는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직접 설계하고 공사 전까지의 과정들을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든 어린이들이 누리는 놀이공간 통합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놀이터라고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 프리, 장애인 등 편의법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에요. 제품이나 시설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디자인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놀이터도 이 디자인 개념을 그대로 들고 오되 좀 더 놀이터에 좀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리적인 장벽, 심리적인 장벽들을 다 제거하고 모두 다 즐겁게 놀자,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놀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놀이터는 장애인용 놀이터가 아닙니다. 장애인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고요.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 어린이와 동행한 가족, 그리고 비장애 어린이와 동행한 장애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전체 놀이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놀이터에서의 재미, 모험, 그리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제외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통합의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놀이터에서의 통합은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 장애와 비장애 형제자매의 통합, 그리고 장애 유형의 통합, 그리고 장애인 부모와 비장애 자녀의 통합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놀이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고 능력에 따라 도전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치명적인 위해 요소가 없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수구에서 동행도시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요런 전체 연수구의 어린이 공원을 파악을 했고 현황을 파악을 했고 이 파악에서 현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린이 공원을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 개발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 집단들이 그냥 이렇게 조사하고 관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공원 모니터링 단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고 구민분들을 모집을 했고 그 구민분들과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체크했습니다. 이게 괜찮은지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뭐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했고요. 같이 워크숍도 같이 진행하면서 그 연수구의 그런 디자인들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 답사를 가면 그냥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네가 아니라 보통 보면은 차량 통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볼라드가 있지만 휠체어나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것들 그리고 음수대가 있지만 음수대의 높낮이가 휠체어가 이렇게 닿기에 부족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높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놀이 행태를 하는지, 어떤 놀이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휴게 시설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분들은 홈페이지에 연수구 홈페이지나 그리고 SNS에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 온라인으로 모집한 모니터링 평가단이 저희가 만들었던 체크리스트에 기반으로 같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어린이 공원의 이용 경험이나 아이디어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놀이터를 단순하게 그냥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민이나 시민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과정들을 항상 저희는 거치는데요. 그러면은 통합 놀이터는 뭐가 통합 놀이터인가? 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지원들, 그러니까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휠체어에서 옮겨 탈 수 있게 조금 더 편안한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그런 물리적인 지원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고요. 놀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놀이성, 통합놀이를 유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난이도를 주는 건데요. 이게 비장애 어린이, 장애 어린이 이 개념이 아니라 영화들도 사실 영화와 조금 큰 형님들도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난이도를 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함께 놀기,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또 제일 좋은 건 협력해서 노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놀이성을 조금 제한해주는 그런 놀이터가 통합 놀이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사진으로 좀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놀이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인데 이거는 공원은 누구는 제공을 받고 누구는 제공받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도시 기반 시설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넘어갔네요. 네. 꿈틀꿈틀 놀이터라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꿈틀꿈틀 놀이터입니다. 이게 2016년에 조성된 거고요. 최초의 통합 놀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다 보니까 원래 그 전까지는 무장애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놀이터가 조성이 됐었는데 이건 무장애가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다 같이 노는 통합이다라는 개념으로 처음 설치된 사례고요. 여기서는 조합놀이대뿐만이 아니라 그네, 회전무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이 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멀리서도 보이는 이 노란색 조합놀이대로 시선을 딱 초입에 갔을 때 시선을 딱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접근은 무조건 잘 되게끔 그리고
조합놀이대까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까지 내부 공간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놀이대로 조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안에까지 들어갔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미끄럼틀을 타는데 좀 보폭이 넓어서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랑 같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같이 내려가거나 그 누군가 같이 내려갈 수 있게 좀 폭이 있는 그런 미끄럼틀. 그리고 또 요거는 지금은 조금 계속 안전 기준이랑 이제 상충되기 때문에 바뀌긴 했지만 휠체어에서 나와서 내렸으면 이 휠체어 또 빨리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옆에 좀 경사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에서 바로 타서 여기에 안착하고 같이 이제 협동해서 합력해서 놀 수 있는 그런 회전 무대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네인데 이 바구니 그네를 거의 최초로 설치했던 것 같아요. 수입을 해서 여기 안전 그 벨트가 있는 것도 저희 딸이 이때 한 2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2살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네 못 타잖아요. 일반 그네는. 근데 이 그네는 정말 너무 재밌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성에서 협력해서 노는 것들이 제일 좋은 놀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주 보면서 협력해서 놀 수 있고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데크 포장이 돼서 여기까지 진입이 다 되고 서로 마주 보면서 노는 것들 그리고 몸을 가누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균형 놀이대도 조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 공간인데요. 그 넓은 휴식 공간이 딱 들어 누울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들이 필요한 휴식 공간을 위해서 평상들을 곳곳에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원형의 배치가 아니라 4분의 1 조각을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들어가는데도 휠체어를 타게 되면 발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더 평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갈 수 있게끔까지 고려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진행한 놀이대입니다. 이거는 제일 따끈따끈한 건데 2022년 5월에 개장한 한강의 광나루 지구에 있는 모두의 놀이터고요. 저희가 어렵게 현상 공모가 돼서 통합 놀이터를 이제 조성한 사례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시설물 조금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 공간을 조금 다 돌아다니는 경사로들을 다 설치해서 공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중점적으로 놀이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바퀴가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사로 구간에는 모두 안전턱을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즐길 수 있는 이렇게 기저귀형 그네도 있고요. 여기서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제 다양한 놀이대를 진입할 수 있게끔 고민을 했는데요. 이 그물 같은 경우에도 높이가 다르고 자기의 높이의 다리 찢을 수 있는 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높이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친구들은 이 경사로를 이용해서 이 뒤에 이 옮겨타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이렇게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이 그물로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그물이 이 구조물 큰 조합놀이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물 자체도 이렇게 뭐 나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좀 모험을 즐기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고 나는 좀 안전하게 계단으로 올라가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 난이도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곳곳에 휴식 공간은 당연하고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이렇게 휴식 공간들이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일본의 해외 사례인데요. 일본의 이제 쇼와기념공원의 완파쿠 놀이터입니다. 비슷하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합놀이대가 끝까지 다 들어가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놀이대를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면 이 경사들도 다 작은 둔덕을 이렇게 딱 이용을 해서 또 그 1대 12 경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휠체어가 턱이 없도록 이렇게 조성한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이탈하지 않게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턱을 조금 조성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이도가 이렇게 2개. 어린아이, 조금 큰 아이들 내려갈 수 있는 난이도 구별해서 보여주고 이런 미끄럼틀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안전기준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몸 이탈을 방지하는 움푹한 형태로 이제 미끄럼틀 조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옮겨타기 시스템이라고 아까 모두의 놀이터에서 보여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를 탄 친구가 어린이가 휠체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한계를 이게 도전하는 거죠. 항상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그 옮겨 타는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밑으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앉는 의자의 높이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내판이 이렇게 올록볼록해서 내가 만져져서 내가 여기가 어디고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안내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영국 워프메도스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시설물이 좀 독특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몸 전체가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흔들말 애기들 많이 타잖아요. 애기 때부터. 근데 이 흔들놀이는 이렇게 딱 손잡이를 조금 안정감 있게 쏙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사례고요. 이것은 이제 요 친구는 이제 휠체어를 탄 친구인데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난이도로 이제 시험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거를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좀 이 손 지지대들을 곳곳에 놔가지고 올라가는 데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할 수 있는 포커스를 둔 놀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사례인데요. 대만의 화산 대초원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됐고 제일 저희가 2019년에 이제 갔었거든요. 바로 코로나 전에.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녔지만 놀이터를 보느라 유럽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제 다 이제 봤을 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훨씬 더 통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이제 엄마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놀거리를 위해서. 근데 이걸 투쟁을 하다시피 이제 협상 같은 걸 하게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의 제기한 것들을 받아들였고 전체적인 캠페인화 되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이 캠페인이 보다 보니까 좀 더 대만에는 통합놀이터가 굉장히 많고 시설물도 종류가 조금 다양한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술공원에서 되게 큰 공원의 한 부분인데요. 요 가운데에 이렇게 큰 모래놀이대가 있습니다. 모래놀이대는 전체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여기서 나는 이렇게 바로 가겠어. 하나 건너서 가겠어. 이 주변을 다 누를 수 있는 모래놀이대가 있고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앉아서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본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에는 이렇게 벨트형, 기저귀형, 마주보기형, 그리고 바구니형 이렇게 놀이대 그 그네 자체의 유형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네가 이제 휠체어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이제 자갈 포장이었는데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쭉 원활하게 딱딱한 포장으로 좀 뒀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식재된 곳이 이제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해서 딱 정확하게 차이를 주려고 이제 색을 완전하게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감동받았던 부분인데 이 안내판입니다. 근데 이 안내판이 놀이터가 항상 입구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입구했을 때 여기 바라본 거를 그 그림으로 다 표현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돌도돌하게 돼가지고 다 표현으로 만져지고 저 반대편에서 봤을 때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안내판이 설치가 돼서 시각장애 아동들도 이렇게 다 가늠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안내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짚라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그 동생이랑 같이 타는 그런 짚라인에 두 가지 라인으로 하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 포장이었지만 여기에서 도착했을 때 여기 휠체어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게끔 바닥 포장을 조금씩 마음을 써줬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조금 그래도 기쁘게 놀이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아시겠지만 모든 어린이는 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고 재활이 아니고 성장이 아닙니다. 그냥 즐거움이거든요. 부평의 이 놀이터에서 우리 부평의 아이들이 그냥 비장애인이던 장애인이던 그냥 같이 어울려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작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시작인 그 놀이터에서 그런 장애 인식이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는 그런 부평 놀이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발표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하미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별과 제한이 없이 우리 어린이들이 상상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장애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어린아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겠죠.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자녀와 어린아이와 함께 동행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성장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평을 바꿔 나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신 기하미 실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공연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우리의 부평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어떻게 이어나갈지 이렇게 예술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된 상상으로 또 우리 모두가 평등한 문화도시 부평이 완성이 되겠죠. 다이나믹한 비보이 공연이 또 어떤 개성과 함께 어우러져 멋진 공연이 완성될지 저 역시 기대가 됩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부평의 진정한 챔피언은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정말 흥겨운 마음으로 기쁘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연 진행은 윌류 엔터테인먼트께 맡기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